네,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의 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채무증권 2. 지분증권 3. 수익증권 4. 투자계약증권 5. 파생결합증권 6. 증권예탁증권. 그러면 이 제1항의 증권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제4조 제1항에서는 증권을 이 금융투자 상품이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적인 직업 업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 금융투자 상품에는 이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었는데요. 이 증권은 이 금융상품 중에서도 추가 지급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, 즉 본전만 잃을 위험, 본전을 넘어서는 원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없는 것을 이 증권이라 하였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증권의 추상적인 정의를 먼저 1항에서 두고 2항으로 가서 그 2항에서 오늘 강의가 되는 증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증권의 종류를 1호에서 6호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포괄주의 규제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6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 과연 포괄주의 규제 체계와 부합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증권의 종류 중 잘 살펴보시면 제4호 투자계약 증권이 있는데요. 결국은 채무증권도 지분증권도 수익증권도 아니고 역시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도 아닌데 분명히 증권의 추상적인 정의는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결국 4호 투자계약증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증권의 구분이라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 체계와 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 채무증권, 이 지분증권, 수익증권, 그리고 두 칸 넘어가서 이 증권예탁증권, 이 1, 2, 3, 6호 이 증권들을 전통적인 증권이라고 부릅니다. 이에 반해서 4호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새로운 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. 특히 파생결합증권은 이 대부분 이 구조화증권이라는 증권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구조화증권이란 것은 첨단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기초자산인 증권을 적당히 조합하고 배열함으로써 수요자, 투자자들이 원하는 구조의 새로운 증권을 제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. 이에 반해서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신종 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권은 아니고요. 사실 1933년 미국 증권법에서도 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법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미국 법상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파생결합증권과 함께 새로운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주된 기준은 이 권리의 종류인데요. 그것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 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입니다.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청구권, 이제 그게 주로 이 채무증권이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. 그에 비해서 어떤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회사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의결권이라든지 그 밖에 부수적인 비금전적 권리를 나타내는 어떤 법률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증권을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주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비해서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주로 이 신탁 계약을 염두에 둔 증권입니다. 이 신탁을 하면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 어떤 반환이라든지 이자를 지급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지위라든지 그 단체에서 생기는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내 물건에서 생기는 권리죠. 그래서 그러한 조금 특수한 성격, 결국은 신탁 계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을 반영한 수익 분배 청구권을 표창하는 것이 수익증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은 저희가 또 나중에 상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공동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 체계를 대표하는 증권이 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은 원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받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파생상품처럼 이 금융상품의 가치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초자산, 기초자산에서 근거하고 있을 때 결국은 파생상품과 증권의 성격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이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증권외탁증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식을 이제 해외에 바로 상장하기가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의 그 주식을 그대로 애탁기관에 애탁을 한 다음에 그 애탁기관에 대해서 그 증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 것이 증권 애탁 증권입니다. 물론 반환권뿐만 아니라 그 증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익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를 카피를 하는 거죠. 카피를 해서 원본은 그대로 책상 서랍 안에 보관을 해두고 카피한 것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 책상 안에 있는 권리를 이 카피한 권리의 소지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증권이 증권외탁증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증권의 종류와 그것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3항 이하에서 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더 상세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